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 목소리라고 합니다. 사람 목소리들이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룰 때 사람들은 가장 큰 감동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주 MBC 합창단 좋은 친구들을 이끄는 조창배 지휘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창배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셨죠? 네, 지난 겨울 가을에 좀 많이 바빴고요. 그래도 이제 신년에는 그래도 조금 휴식의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작년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오페라 박주희를 공연을 했었고요. 그 전에 전봉준 이야기를 담은 어떤 그런 이런 극이나 크고 작은 연주회를 많이 치렀고, 이제 저희가 제가 맡고 있는 합창단이 이제 또 정기 연주회 준비하느라고 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MBC 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전주 MBC 합창단은요, 이제 창단된 지는 6년이 됐는데 6년 전에 전주 MBC가 개국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된 남성 합창단인데요. 벌써 이제 5회째 정기 연주를 앞두고 있네요. 네. 왜 남성 합창단이죠? 합창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 우선적으로는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남성 합창단, 혼성 합창단 했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남성 합창단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점점 또 열게 되면 여성, 혼성 이렇게 한번 나눠 보자고 했는데 이제 아직 계획이 있는데 아직 실행을 좀 못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네, 합창단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예, 좋은 친구들이요. 예. 네, 네, 네. 그 노래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 단원들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친구들로 오랫동안 같이 하자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나이와 직업이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네네. 어떤 분들입니까? 가장 막내는 20대의 대학생부터요. 이제 은퇴하시고 70대까지의 형님들, 선배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다양한 직업군입니다. 학생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전문직에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만 노래라는 것, 합창이라는 것 하나로 모여서 아주 또 좋은 친구들로 즐겁게 음악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해야 거기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거기에 좀 참여를 하시는지 또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창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건 독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독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정말 또 좋아하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오디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름 엄정하고 그래서 까다로운 심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합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 노래 실력에 많은 중점보다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합창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오디션을 보셔야 되겠죠? 좀 재밌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재밌는 거는 그 무대에서보다도 그 무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실수를 했지만 관객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희들만의 어떤 그런 실수당 이런 것들이 재밌는데 그건 비하인드고 그것까지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매력 있고 감동적인 무대를 펼친다고
모든 언론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동안 감사합니다. 어떤 그 공연들을 해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매년마다의 새로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요. 처음에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했고 또 어느 한 해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음악이 또 합창으로 편곡이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연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익숙한 한국의 가곡들이 또 새로운 많은 그 합창 편곡을 하는 공부를 하신 그 편곡자님들의 손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빛깔로 하는 곡들을 연출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그런 곡들이 아주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작년 12월 네네. 그 소리문화전당에서 박쥐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남자 주인공 네. 성악가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성악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지휘자이기도 하지만 성악가죠. 테너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노래를 하고 싶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하고 싶었지만 좀 주변에서 좀 반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그 막연히 그 무대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었었고 그걸 하고 싶었지만 워낙 이게 이제 그 성악이라고 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더군다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도 뭐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반대를 많이 했었지만 저의 그 불굴의 의지로 반대도 무릅쓰고 성악을 하게 되고 여기서 공부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지금 현역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서 성악이라는 것이 참 정말 매력적인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어때 자기 자신이 이 소리에 네네. 이 성악에 소질이 있다 하는 것을 언제쯤 느껴야 이런 각오도 있을 텐데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어린 시절 아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놀기 좋아하는 소년이었는데요. 대부분 아마 그렇겠는데 교회가 아무래도 좀 음악을 접하는 데 가장 좀 쉬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보면 매해 발표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치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대표로 나가서 독창 부분에 상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더 유심히 좀 많이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합창단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면서 더 꿈이 구체적으로 갖게 되고 지금 성악의 길로 가게 되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술가로서의 좀 고뇌도 참 많으셨죠? 그렇죠. 많은 우리 관객분들은 무대에 나서는 성악가, 그러니까 멋진 연묘복을 입고 분장한 모습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연묘복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는 없는데요. 항상 저희들은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노래라고 하는 그 음악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어떤 그 나의 여가로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항상 그것들이 고민이고 도전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좋은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악은 뭐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한 좀 노력도 좀 필요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겠죠. 네. 해외 유학까지 다니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유학 가신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선택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 서양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 음악 중에서 성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이태리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음악이어서 그 사실은 그 노래라고 하는 것,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서를 담아야 되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노래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또 노래 가사들이 이태리어이고
그다음에 외국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부르는 이 노래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갖고 있나, 즉 이태리의 하늘은 어떤지, 이태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서양 음악을 한다고 한다면, 성악을 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한번 내가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저가 좋아하던 그 노래 많은 부분들이 이탈리아의 가곡들과 오페라여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성악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한국에서 배웠을 때의 성악 분위기 또 현지에서 그 분위기가 뭐가 다르던가요? 제가 몇 가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 유학을 하던 가을이 되었는데요. 네. 가을이 되었는데 군밤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 이탈리아에 처음에 와인이 나오는 그 첫 해에 그 군밤과 이렇게 와인을 먹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갔는데 밤과 함께 대추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밤과 대추는 차례상에 올리는 아주 전통의 그런 과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 먼 나라 이태리아에서 어떤 이렇게 밤 대추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전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서양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도 사실은 고추 가루를 했던 것이 불과 몇 병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너무나 갇혀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 이 한정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 서양 사람의 얼굴과 동양 사람의 얼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노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 이 모음도, 아이유도 왜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그 유학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성악 콩쿠르에서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 실력도 좀 제 실도 궁금하고 어떻게 평가받는지 해야 돼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많이 다녔습니다. 콩쿠르를. 그런데 그 중에서 상을 받은 게 이제 몇 개가 됐는데, 그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오페라 그 축제가 열리는 고장이었는데, 거기 심사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아주 유명한 스코토라고 하는 그 마리아 칼라스하고도 같이 공연을 했던 심사위원장이었었는데요. 그분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이 저로서 아주 큰 영광이었고, 근데 또 그분의 또 평가 중에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날 불렀던 노래가 페데리코의 탄식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악보에 없는 그 높은 음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왜 악보에도 없는 높은 음을 내서 오히려 더 음악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느냐는 따가운 질책도 받게 되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네. 전북대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성악가에서 장배 성악가를 무대에 좀 이렇게 초청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무대는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개교를 기념을 해서 총체적인 집체극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대학교의 그 역량을 한번 집약을 해서 국립극장에서 무대를 올리게 됐는데요. 주제는 전봉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녹두꽃이 피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서양 음악뿐만 아니라 국악, 그다음에 그 무용 전체에서 모여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동학에 대한, 전봉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직접 그곳들을 뭐 고부나 뭐 이런 쪽을 가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여하튼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또 의미가 있고 또 빛나는 어떤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성악가로서 쭉 좀 활동을 해오시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목표나 어떤 바람이 있을 텐데, 저 역시도 오페라 중에서는 그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그
작품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97년에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되었었을 때 아마 물론 그거에 대한 그 뭐 평이 어땠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그 첫 번 주연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제가 정말 이 작품을 제가 그냥 늘 바라보던 어떤 그런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직접 공연하는 그 공연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아주 저한테는 감회가 새로운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 앞에 좀 아름다운 뭐 예쁜 소품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박쥐 포스터에 나오는 네. 얼마 전에 공개했던 그 소품 네네.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네네.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 박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왈츠의 황제로 알려져 있는 그 요한 스트라스의 작품인데요. 보통 그 연말에 많이 작곡된 오페라타의 작품입니다. 내용은 그 연말에 이제 그 가장 무도회를 하는데 그 전해에 이 박쥐에 분장을 한 그 팔케 박사가 너무 만취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큰 망신을 얻고 그거를 이제 다음 해에 그 복수를 꿈꾸는 아주 유쾌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친숙한 그 왈츠 서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오페라인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아이젠슈타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나름 처음에는 좀 나한테 맞는 역할인가 고민을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웠었다고 재밌었다고 평가를 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포스터도 우리 조창배 선생님께서 다 네네네네 공연이죠? 네네 제가 꾸준히 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페라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제가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예술가구 연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또 이제 직을 맡고 있는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국의 언어를 서로 같이 공부해서 발표하는 연주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 연주는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조창배 선생님에게 음악이란 네네.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대답을 뭐 너무 삭막해요.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정서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의 대답은 저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음악이라는 게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동경하고 사랑이 되었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삶이고 제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또 가장 좋지만 또 가장 고민거리인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렇지만 여하튼 그래도 저와 늘 함께 가는 평생의 뭐 이제는 뭐 친구, 그리고 마냥 사랑할 수만은 없는 존재. 어떻게 뭐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제 삶 그냥 걸어가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합창 그러면 상당히 매력 있는 장르거든요. 네네네. 요즘 합창에 대한 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합창을 찾을까요, 사람들이? 합창에 대한 여러 저기가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세상에 그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죠. 첫째는 군대가 사람을 모은다. 깃발이 사람을 모은다. 그리고 합창이 사람을 모은다.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쓰나 뭔가 좀 강압적이고 썩 그렇게 즐거운 어떤 기억이라게 떠오르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합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아무런 반주 없이 우리가 나의 살던 고향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각기 다른 음으로 시작이 되겠지만 몇 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멜로디를 부르게 될 것 같아요. 누가 그걸 강요하지도 않고 누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아주 자발적으로 그걸 참여해서 내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저는 아마 이게 합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고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작 오페라가 근래에 좀 많이 좀 작곡이 되고 있습니다. 작곡자분들께서 창작 오페라의 그 가수로서 조창배 선생님이 최고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요? 창작 오페라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창작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초연이어서 제가 그렇죠. 이제 어떤 그런 참고 자료 없이 제가 이제 그것들을 해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창작 오페라의 소재들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소재들을 아무래도 접하게 되고, 서양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서를 나름대로 제가 표현을 하고는 하는 그런 노력이,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조창배 선생님 음악 세계를 기대하면서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 MBC 합창단 좋은 친구들, 그야말로 전주 시민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좋은 친구들, 다양하고 아름다운 합창거울 전주의 전통을 잇는 새로운 소통의 하모니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는 주변의 이야기와 주변의 조언을 구하지 말아라.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꼭 하고 그거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응원을 받고 그 사람에서 그 길을 구체적으로 가라.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Oh no.